괜찮아? 네, 금방 나갈게요. 좀 오래 걸려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힘주느라 얼굴이 빨개지시나요?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하루를 답답하게 시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 고민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사실 어제도 70대 어르신 한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3일째 화장실을 못 가셨다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변비가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만성 변비를 겪는 분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장과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이 뇌로 올라가서 영향을 주거든요. 저는 30년간 장 건강을 연구해온 이훈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변비는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약에 의존할수록 장은 점점 더 게을러지고 결국 더 심한 상태로 악화되기 쉽습니다. 제가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20년 동안 변비약을 드셨는데 처음엔 약 한 알이면 됐던 게 나중엔 3알, 4알로 늘어났고 결국엔 약도 듣지 않게 된 겁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박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오늘 제가 소개할 3가지 음식은 장을 근본적으로 깨우는 천연 해결책입니다. 이 음식들을 모르고 계신다면 평생 약에 의존하면서 점점 악화되는 변비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알고 나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요즘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힘주느라 고생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가 있습니다. 74세 김정자님은 5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시다가 결국 기억력까지 떨어져서 검사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지만 이미 뇌 건강에도 영향을 받기 시작한 상태였죠. 김정자님은 매일 아침 변비약을 드셨지만 시원하게 해결되는 날이 거의 없었고 점점 약의 용량만 늘어갔습니다. 김정자님과 처음 상담할 때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이제 약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요.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일주일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자님께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을 권해드렸더니 불과 2주 만에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시게 된 겁니다. 약도 점차 끊으셨고 3개월 뒤에는 기억력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자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5년을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아무도 이런 걸 안 알려줬냐고요. 사실 김정자님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매일 약에 의존하면서도 시원하지 못한 생활을 반복합니다. 제 연구실에 오시는 분들 중 80% 이상이 10년 넘게 변비약을 드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작은 습관과 음식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걸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장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음식 선택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숙변을 뿌리째 없애주는 음식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다시마입니다. 다시마 하면 보통 국물 낼 때나 쓰는 재료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다시마는 장 건강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마 속에는 알긴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알긴산은 물을 만나면 젤처럼 부드럽게 변하면서 변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변이 부드러워지니 당연히 배출이 쉬워지는 거죠. 게다가 이 젤 같은 성분이 장벽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보호막 역할까지 해줍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만난 어르신 한 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해녀셨는데요. 평생 다시마를 드시면서 살아오셨답니다.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매일 아침 정확히 6시에 화장실에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변비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사신다면서요. 그때 저는 다시마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만성 변비로 고생하던 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다시마를 꾸준히 섭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생활하게 했더니 다시마를 먹은 그룹에서 배변 횟수가 무려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결과입니다. 저도 직접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한명수 69세님은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는데요. 다시마 우린 물을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만 마셨는데 놀랍게도 변비가 거의 해결되셨습니다. 한명수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3일째부터 배가 편해지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뒤엔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한명수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가 기억납니다. 박사님, 저 지금 너무 신기해서 전화 드렸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화장실 갔어요. 그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다시마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다시마를 물에 우려서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아침 공복에 다시마 우린 물 1컵, 그리고 저녁 식사 전에 1컵 더 드시면 됩니다. 다시마 10cm 정도를 물 500ml에 넣고 하룻밤 우려두시면 아주 간편합니다. 다시마가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고 물은 약간 걸쭉해지는데 그게 바로 알긴산이 우러나온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마에는 요오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혹시 다시마를 이렇게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사실 변비 해결에 있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위 속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해서 소화를 도와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키위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장 속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키위를 꾸준히 먹으면 장내 환경 자체가 건강하게 바뀌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난 어르신 한 분은 키위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매일 아침 화장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키위를 먹기 시작한 뒤로는 아침이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키위를 까먹는 게 일상의 작은 행복이 됐다면서요. 뉴질랜드의 한 연구기관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만성 변비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4주 동안 매일 키위 2개씩을 먹게 했더니 무려 85%의 사람들이 변비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대부분이 효과를 본 셈이죠. 제가 직접 만난 사례도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이철수 66세님은 당뇨가 있으셔서 과일 섭취를 꺼려 하셨는데요. 키위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고 권해드렸습니다. 이철수님은 매일 아침 키위 2개를 드시기 시작했고 2주 만에 변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혈당도 오히려 조금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철수님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박사님, 키위가 단맛이 나는데 당뇨 환자가 먹어도 돼요?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 혈당도 안정되고 변비도 좋아지니까 깜짝 놀라셨던 겁니다. 키위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침 공복에 키위 2개를 드시는 겁니다. 이때 껍질째 드시면 효과가 2배로 늘어납니다. 키위 껍질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물론 껍질이 거칠어서 부담스러우시면 깨끗이 씻어서 속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키위는 산 성분이 있어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나
위산 역류가 심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드실 때는 입술이나 혀가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건 액티니딘 효소 때문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침마다 키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우엉입니다. 우엉은 예로부터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식재료로 유명했는데요.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능이 확실하게 증명됐습니다.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눌린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불리는데요. 장 속에서 유익균을 직접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변도 자연스럽게 잘 나오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강원도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평생 우엉차를 드셨는데요. 90세가 넘으셨는데도 변비라는 걸 모르고 사신답니다. 제가 우엉차의 효능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할머니 때문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3개월 동안 우엉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장내 세균이 다양해진다는 건 그만큼 장 건강이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유익균만 많은 것보다 다양한 균들이 균형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인천에 사는 박영희 71세님의 사례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박영희님은 변비와 치질을 동시에 앓고 계셨는데요. 우엉차를 3주 동안 꾸준히 드셨더니 변비가 먼저 나아지기 시작했고 2개월 뒤엔 치질 증상도 많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박영희님은 지금도 매일 우엉차를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박영희님이 처음 우엉차를 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우엉차 맛이 좀 텁텁한데 계속 마셔야 하나요? 그런데 3주 뒤에 다시 연락이 왔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박사님, 제가 평생 고생한 변비가 우엉차로 나았어요. 우엉은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우엉차입니다. 우엉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우엉 50g 정도를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우엉차를 하루에 2컵에서 3컵 정도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우엉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우엉차 혹시 꾸준히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세 가지 음식, 다시마와 키위와 우엉만으로도 장이 다시 깨어납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인한 가장 확실한 천연 해결책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면 효과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숙변 없는 삶을 만드는 실천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장도 쉬고 있었는데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장이 깨어나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장을 깨우는 최고의 신호입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50년 동안 아침마다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분은 88세인데도 매일 정확히 아침 7시에 화장실에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이때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장을 자극해서 탈이 날 수 있고 너무 뜨거운 물은 장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기상 직후에 200ml 정도, 그러니까 종이컵 한 잔 정도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이 습관만 들여도 변비가 많이 개선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아침 물 한 잔으로 시작하셨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화장실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화장실에 앉는 자세만 바꿔도 배변이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 몸의 구조상 앉아 있을 때보다 쪼그려 앉을 때 직장과 항문의 각도가 펴지면서 변이 더 쉽게 나옵니다. 작년에 광주에서 만난 어르신 한 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제 조언대로 작은 발판을 화장실에 놓고 사용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변비가 호전됐다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냥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서요. 양변기에 앉으실 때 발 밑에 작은 받침대를 놓고 발을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이 배보다 약간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자세가 바로 쪼그려 앉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받침대 높이는 무릎이 배보다 약간 위로 오도록 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10cm에서 1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작은 발판 하나만 준비하시면 되니까 정말 간단하죠. 이 자세로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힘을 덜 주고도 훨씬 시원하게 배변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받침대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복부 마사지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해서 배를 마사지해 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배꼽 주변을 천천히 문질러주면 장 운동이 자극됩니다. 장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사지도 시계 방향으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은 평생 이 방법을 사용하셨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배를 문질러주는 게 습관이 됐는데 90세가 넘어서도 변비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사신답니다. 배를 마사지할 때는 과하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해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에 5초 정도 걸리게 천천히 돌리면서 전체적으로 5분 정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하시면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에 누워서 편하게 할 수 있으니 부담도 없죠. 잠들기 전 이런 습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마치 알람을 설정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일정한 시간에 배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10분입니다.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위대장 반사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이때 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후에 화장실에 앉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음엔 변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냥 10분 정도 편하게 앉아 계세요. 이 습관을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히 반복하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되면 변이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일정한 화장실 시간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소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장에 부담이 가서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한 입을 30번 정도 씹어 보세요. 처음엔 좀 답답하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침 속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많이 씹을수록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액이 희석돼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은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평소 몇 번 정도 씹고 계신가요? 이렇게 5가지 습관만 들여도 변비 없는 생활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음식과 이 5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숙변을 뿌리째 없애는 3가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마, 키위, 우엉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다시마 속 알긴산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키위의 액티니딘 효소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며 우엉의 이눌린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처럼 변비약에만 의존합니다.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면 장은 점점 더 게을러지고 결국 약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만성 변비는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미 20년, 30년 약에 의존하다가 오시면 회복에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음식과 5가지 생활 습관만 실천해도 장이 다시 깨어납니다.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게 되고 하루를 시원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없어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뇌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죠?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약에 의존하다 보면 장이 점점 약해집니다. 변비는 더 심해지고 치질이나 대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독소가 몸에 쌓여서 피부도 나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장과 뇌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결국 뇌 건강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건강해지면서 매일 규칙적으로 배변하게 됩니다.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니까 피부도 맑아지고 기운도 넘칩니다.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도 덜 걸리고 뇌도 맑아져서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음식 3가지와 습관 5가지로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다시마 우린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다시마 10cm를 오늘 밤 물에 담가 두시면 내일 아침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위 2개를 아침 공복에 드시고 우엉차를 하루 2컵씩 마셔보세요. 여기에 미지근한 물 마시기, 화장실 자세 바꾸기, 복부 마사지, 규칙적인 화장실 시간, 천천히 씹어 먹기 이 5가지만 실천하세요. 2주 뒤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산균의 진짜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산균 제품 정말 효과가 있는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완전히 파헤쳐 드릴 겁니다. 장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다시마, 키위, 우엉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효과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제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